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상식의 눈으로 질문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 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볼 이슈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된 업종이 많습니다. 그런 업종의 손실은 방역협조의 비용입니다. 그것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면서 이 자영업자의 한숨과 근심은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정다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년째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고장수 씨. 최근 카페 업주들과 함께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본 거에 100%를 다 보상해달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 적어도 50에서 70%는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영업 제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젠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더 이상 어디서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 카페 업계는 지금 2월 달부터 폐업하는 점포들이 속속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들까지 내보냈지만 경기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홀 영업 재개에도 기껏 오른 매출은 예년의 반토막 수준. 적자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씨가 운영하는 볼링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왔다고? 오늘 4명, 5명밖에 안 온 것 같은데요? 영업금지가 풀리면서 어렵사리 다시 문을 열었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습니다. 7시 반, 8시에 오시는데 그분도 오셔가지고 뭐 9시까지밖에 영업 못하니까 받는 거나 오픈하는 거나 매출 차이는 참 없어요. 임대료와 인건비 등 한 달 고정비용만 1억. 벼랑 끝 관두고 싶어도 폐업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하려고 그러면은 뭐 대출 받은 것도 다 토해내야 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뭐 폐업할 정도는 못하죠.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한 자영업자는 약 80%입니다. 전 직군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시위와 집회, 헌법소원 등 집단 행동도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업종별 형평성 논란까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생계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이렇게 손실 보상 또 영업 재개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모습에 자기들 살자고 이 방역 체계를 해치는 이기적인 행동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1년 넘게 직격탄을 맞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이들의 심정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죠. 자영업 공화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자영업은 종사자 수와 국내 총생산에서 거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 밑바탕입니다. 이들의 절절한 외침은 살고 싶다입니다. 이대론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한 번 꺼진 가게의 불이 다시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봉쇄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더 중시하는 유럽에선 거친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선 손실을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벌써 갖춰 놓은 곳이 많습니다. 캐나다에선 회복 지원 제도를 통해 반년 동안 2주 단위로 1,000캐나다 달러 약 86만 원 정도를 지급합니다. 독일도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가까이 시행한 전면 봉쇄 조치 이후 기업과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 최대 6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본은 우리 같은 강제 영업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휴업에 협력할 경우 하루 최대 63만 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태까지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이 때문에 여태까지의 손실은 재난지원금으로 또 앞으로의 손실은 이런 보상체계를 법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브랜드 정책이라면 이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를 압박하며 법제화 주도에 나섰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같은 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 코로나 극복을 두고 정책 경쟁까지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곤 해도 힘 있는 정치인들이 이 위기 극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이 이어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는 과정은 분명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현재의 확산세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또 더 이상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추가 대유행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지킬 방패막이를 잘 설계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겁니다. 그럼 실제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세부 내용과 재원 마련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도화를 위해 남은 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입은 손실 보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 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국가보상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학생, 장애인 등으로 보상 범위를 더 확대하는 법안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물론 여야가 활발히 이어가던 논의에 제동을 건 건 국간직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하고 모레 지급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신중론을 보인 겁니다. 결국은 재원 문제. 야당은 대통령의 교통정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스스로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만이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 갑론을박 속에 정부 여당은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입법화 전까지의 공백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메꾼다는 계획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원 마련 문제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 1년 넘게 장사를 쉬다시피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망 고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이렇게 손실보상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한켠에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일감이 끊긴 건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한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 박지은 씨는 3주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등교가 시작됐지만 방과 후 수업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맺은 계약이 백지장이 됐다는 건데 이들은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학교가 운영을 안 해서 계약은 했지만 운영을 안 해서 경제적 피해를 1년 동안 본 사람들이거든요. 또 학교에서는 저희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일종의 자영업자로 보고 손실보상제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형평성도 문제지만 또 다른 핵심은 재원 마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직접 국채를 인수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응으로 올해 나랏빛은 9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정부가 찍은 국채를 중앙은행이 직접 인수하게 하는 형태는 국채를 화폐화하는 형태여서 사실상 정부가 돈을 찍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또는 부동산 위기와 같은 형태로 전이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또 정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미국의 정치학자 데이빗 이스턴은 이렇게 답합니다. 자원과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 정치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입니다. 바이러스는 예방할 수 있지만 생존은 눈앞의 현실이라죠. 한정된 재원을 놓고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치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격적인 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 긴 터널 속에서 어렴풋이 빛이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에 쓰러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